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판사님도 죄를 저지르는가 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리서치를 한번 해봤는데요. 실제로 판사라고 추정되는 분들이 판단을 받은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A에 있는 B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고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후부터 90분 이내에 이루어졌는 바 위 측정 시기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때이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요, 운전 시점과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판결을 보면서 조금은 묘하고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의 피고인이 정말 판사님이 맞다면 이 판사님은 음주운전에 관한 판단을 할 때 어떤 심경으로 과연 판단을 하실까? 그리고 본인의 과거를 생각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똑같이 벌금형으로 과연 선처를 해 주실까? 아니면 피고인들이 계속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다툴 때 그 피고인들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 마음을 또 이렇게 써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사건 역시 현직 판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A 아파트와 B 아파트 사이의 도로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직업이 판사이지 않습니까?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직 판사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공무원 신분이라면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세 번째 사례는요, 판사가 수차례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군 법무관으로 일하던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한 술집에서 대학교 후배 A씨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고요. 또한 판사로 일하던 2014년 7월에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동아리 후배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4차례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은 벌금 7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본인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사죄를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법관으로서 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곧바로 사퇴를 하시고 지금은 더 이상 법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현직 부장판사인 피고인이 재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와 수차례 연락하거나 만나고 또 담당 재판부와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해서 법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그 존립 근거가 되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부장판사였던 이 사람은 여행, 식사,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분은 판사로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7년이라는 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정말 이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여전히 판사님만큼은 공정해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판사님들께 내 사건을 맡겨야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업을 하시는 판사님들이 본인이 꼼꼼하게 사건도 보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범죄까지 저지른다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그런 판사님들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조차도 앞으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법을 어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나쁜 일에는 절대로 연루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